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이 아마존에 상륙했습니다. 아마존에서 21세기 점 엔터 하시면 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의 책 구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21세기 점은 한글로 점입니다. 21세기 주역점을 사신 분들은 꼭 예습 영상을 먼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21세기 주역점 005-3을 유튜브에서 엔터 하시면 8번째 예습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비전적 천수가 상륙했습니다. 비전적 천수는 일반 서점의 매장에 없을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비전적 천수의 규격, 내용, 서평, 이미지를 보시려면 아마존에서 BIJEON을 엔터 하시고 책 구경을 비전적 천수의 책 구경을 아마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yes24 혹은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에서 책 구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아마존에 가면 더 상세한 책 구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전적 천수는 실전적 천수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궁합의 키포인트, 사주 감명의 핵심 비결을 보태서 완성도 높은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개업하시는 분들은 꼭 비전적 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A4형 크기로 2도 인쇄이며 총 660페이지입니다. 아마존에 가셔서 비전적 천수 구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BIJEON을 엔터하시면 상세한 책 구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전적 천수의 저자인 임철초의 사주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실전 적천수라고 말하면 보통은 임철초의 적천수 천미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적천수의 기본 내용은 임철초의 책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보시면 완성된 적천수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병술, 임진, 계사, 갑인. 병술, 임진, 계사, 갑인. 이 사주는 일간이 신약합니다. 개수에게 힘을 주는 것은 월간에 있는 임수뿐이라 신약한 사주다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격에 관해서 공부를 합니다만은 이 사주를 두고 종살격이라는 사람도 있고 종제격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월지에 진토가 있지만 월지에 이렇게 진토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정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이 천간에 투관된 것이 없기 때문에 관천관격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천간의 병화는 지금 천간에 있는 것은 간목, 목, 수, 화가 있습니다. 병화는 임목 안의 지장간의 병화의 뿌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화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은 종제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적천수 천미의 저자였던 임철초는 자신의 사주를 종살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토가 월지에 있고 게다가 술의 영향력 토가 있기 때문에 임철초 자신의 일간 개수는 진토에 따라서 휩쓸려 가니 관성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종살격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임철초 사주 하나를 두고 국내에 있는 오히려 다수의 사람은
종제격이라고 하고 임철초 자신은 종살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격이란 것은 사주를 제대로 보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고 하나의 방법이지, 격이란 것은 경우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다, 안 보고 판단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주를 보기 위해서 관살의 힘이 강하구나, 그 다음에 재성의 힘이 강하구나, 병화가 사화 인목 중의 병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 강하구나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종살격으로 꼭 해야 된다는 의미도 없고 종제격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격은 하나의 공부를 하기 위한 방책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니 격을 가지고 사주를 전부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실전적 천수 제2기 실전적 천수 301회부터 지금 864회 오늘 64회까지 왔습니다. 곧 실전적 천수 2기가 이제 원래 연말이나 이렇게 끝날 겁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제3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이제는 마무리가 되었으니 격이란 것은 하나의 방책이지 그것은 목적은 아니다. 어떤 사주의 개성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지 그거로서 종살격이다 종제격이다 싸울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배우셨습니다. 이 정도 알면 이제 사주 어느 정도 공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살격이다 종제격이다 다수파의 의견대로 뭐 종살격으로 해도 좋고 임철초의 의견대로 임철초의 의견대로 종살격이라고 해도 좋고 다수파의 의견대로 종제격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수의 세력이 지금 일간은 신약합니다. 수의 세력이 신약하고 이런 상태에서 관성이 올 때 종제격으로 본다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의 파워포인트에는 적어 놓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분은 기해대운에 돌아가셨습니다. 기토가 와서 안 그래도 강한 관성에 기토가 오고 난 다음에 해수가 오니 다시 말해서 흙과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니 나이가 들을 경우에 흙이 쏟아질 경우에는 이 사주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쇠자발 왕신발, 약한 것이 오면 일간을 뽑아버린다는 것이고 강한 행운이 오면 내가 더욱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60대 후반이 되어서 기토가 오니 다시 말해서 약해진 체력, 약해진 운명의 기토가 와서 일간을 쳐버리니 쇠자발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임철초의 사주를 가지고 우리가 쇠자발 왕신발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유명한 역술가인 타카키 조의 아들이 16살에 죽었습니다. 아들이 1903년생인데 1919년 기미 독립운동 만 3일 만세 사건이 나던 그해 죽었습니다. 이 타카키 조는 일본에서 아베 타이잔과 쌍벽을 이루는 역술의 대가였습니다만 원래 이 타카키는 신문기자였습니다. 신문기자였는데 16살에 갑자기
장남이 죽는 것을 보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서 일본 최고의 역술가가 되었습니다. 16살에 죽은 타카키 조의 장남의 사주를 알아보겠습니다. 1903년생입니다. 계묘, 갑인, 을사, 을묘. 계묘, 갑인, 을사, 을묘. 이 사주는 종악격입니다. 종악격이란 건 사주 전체를 식상, 내가 낳은 시기, 이 사주를 끌고 가니 나는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오늘은 종격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파워포인트에서는 임철초의 사주가 종살격이냐 종제격이냐를 공부를 했고, 그 공부를 하면서 하나의 방편으로 보는 것이지 종살격이다 종제격이다 곡히 딱 규정을 100%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타카키 조의 16살에 죽은 장남의 사주는 종악격입니다. 나는 내 힘이 약하니 식상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그런데 이 대운은 10대운입니다. 10대운인데 10대운이 온 대운이 개축입니다. 개축에서 이 대운과 세운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개대운이 올 때는 버틸만 했는데 축태운이 오니 관운이 와서 일간을 쳐버리고, 거기다가 종악격의 주인인 나무의 힘을 빼는 모습이 되고, 이 1919년 16살만 되던 해가 바로 기미년인데 관성이 천간 지지 모두 다 기미가 와서 그해 사망했습니다. 종격의 경우는 일반격보다는 사실은 좋은 사주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격에서 성공한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종격이란 게 어떤 거냐? 종격의 조건, 첫 번째로 일간이 약해야 된다. 두 번째로 음의 오행이어야 된다. 세 번째로 신약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음의 오행이다. 약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세 가지가 아니면 두 가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또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타카키 조의 장남은 신약한 사주입니다. 대운에 개축 대운에 축운이 오고, 기미 대운에 기토 미토가 대운이 아닙니다. 세운이 와서 기미년 1919년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종악계의 경우는 식상은 기운이고 나머지는 전부 귀신입니다. 그러니 종악계의 경우는 관성이요 재성이요 이런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잘 돌아가는 사주보다는 종격의 경우도 출세한 사람이 많이 있고 큰 돈을 번 사람이 많이 있지만, 나의 적이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종악격 같으면 식상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머지 관성이나 재성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아들의 허무한 사망을 보고 타카키조는 공부를 계속해서 일본 역학계의 태도가 되었습니다. 타카키조의 장남은 신약 사주에다가 관성이 많이 오는 1919년에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종살격, 종제격의 공부를 하셨고, 오늘은 종합격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제 실전적 천수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격에 관한 공부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상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비전적 천수 사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적 천수에 가면 그 위에도 책에 있는 것을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목화상관희견인 금수상관희견관에 관한 것도 비전적 천수 620페이지 15페이지 전후에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운이 나쁜 사주도 많이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평생 잘 굴러가는 사주도 있지만 평생 잘 굴러가는 사주는 100명에 한두 명, 두어 명이고 사주가 좋아도 운이 나빠서 힘들고 코너에 몰리는 경우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운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책에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계사일주 비전적 천수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운을 당할 때는 심상을 가라앉히고 남을 원망을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고 혹독하게 몸에서 땀을 흘려서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해서 한 곳에 집중한다면 불운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독실하게 믿는 사람의 경우는 불운이라는 것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주신 대로 받아들인다. 알라가 주신 대로 받아들인다. 부처님의 뜻대로 가니 나는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불행의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만을 의지하다 보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긍정적인 면을 유지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불운을 감면하는 방법을 우리가 몸소 행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공부를 하시고 10만원 돈 주고 비전적 천수 책이라도 한 권 사서 공부라도 하시고 남에게 작은 보시라도 하시고 또 땀을 흘리는 일을 하시다 보면 불운의 시기가 지나가기도 합니다. 상세한 것은 비전적 천수 계사 37행에 있으니 책을 사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불운을 감면하는 방법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선현들이 2500년 이상의 선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정리해서 비전적 천수 계사 37행에 올렸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미에 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